농촌의 일상을 체험하고 수확한 농산물도 함께 먹어보며 힐링하는 농촌 체험관광. 농협 네트워크스는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또 다른 만남. 우리 모두의 농촌 체험관광. 검색창에 곱함을 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유식 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쇼파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올해 1사분기 김치 수입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의 가격 폭락에도 불구하고 김치 수입이 급증하는 기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네, 국산 배추의 소비 시장을 지키려면 수입 김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김치 수입량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1분기 김치 수입량은 7만 5,220톤으로 7만 23톤이었던 지난해 1분기보다 7%가량 늘어났습니다. 월 단위로 살펴보면 1월 2만 8천여 톤, 2월 2만 600여 톤, 3월엔 2만 6천여 톤의 김치가 수입됐는데 모두 작년 같은 달보다 많은 양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김치 수입량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작년 김치 수입량이 29만 톤가량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30만 톤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월까지 지금과 같은 추세로 지속이 된다면 작년에 약 한 29만 톤, 역대 최대인 숫자였는데 금년은 작년 대비 수입량 자체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국산 배추값이 바닥세를 맴도는 가운데 수입 김치의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1분기 배추 10kg 상품의 가격은 작년은 물론 평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습니다. 김치 주재료인 배추가 저렴해지면 국산 김치 수요가 늘고 김치 수입량은 감소할 것이란 일반적인 예상이 빗나간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두고 국산 배추값이 더 이상 김치 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합니다. 급식 또는 외식 업체들이 국산 배추값의 변동과 상관없이 수입 김치를 꾸준히 구매하면서 수입 김치 시장이 갈수록 탄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입 김치에 더 이상 시장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김치의 주재료가 배추인 만큼 국산 김치 수요가 줄면 국산 배추도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실제로 지난해의 김치 수입량을 신선 배추로 환산하면 35만 톤을 웃도는데 이는 국산 배추 연간 생산량의 약 15%를 차지하는 양입니다. 더불어 고춧가루, 양파, 대파 등 김치에 쓰이는 양념 채소들의 수요도 모두 줄어들게 됩니다. 계속되어 온 배추의 가격 약세 기조가 수급 안정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배추김치가 양이 늘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국내산 배추김치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산 배추의 소비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치 수입량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한 산지와 정부의 배추 수급 안정 및 소비 촉진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농업계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수요기획 시간입니다. 각종 유해시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농촌 문제를 짚어보고 있죠. 오늘은 전북 익산시의 한 마을에서 18년 동안 약 30명의 주민들이 집단 암에 걸린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은 평화롭던 이 마을이 죽음의 마을이 된 원인으로 2001년 마을에 들어선 비료 공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현경 기자가 전합니다.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전마을. 주민 80여 명이 살아가던 조용한 이 마을이
떠들썩해지기 시작한 건 지난 2001년입니다. 당시 익산시의 한 주민이 넣은 민원은 마을의 시체 썩는 냄새보다 더한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악취의 원인으로 지목한 건 바로 마을에 새로 들어선 비료 공장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익산시가 해당 공장에 대해 환경조사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지만 시에서 돌아온 대답은 악취 측정 결과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적합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공장 올라가는 데서 천막 치고 계속 했었어요. 천막 치고 그냥 안 돼서 가지고 시청 가서 또 시청 그리고 시에서 와서 뭐 조사한다고 공에 유해물질이 안 나왔네 뭐 됐네 하고 그냥 가동하고 그랬어요. 지난 2016년 위암 판정을 받고 벌써 4년째 투병 중이라는 김영환 씨는 암 수술 이후에도 매일 약을 한 움큼씩 삼키며 통증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 불악이 부흥은 한 몇 내에서도 부다다라가 불악이 됐는데 지금은 다 사람이 많이 죽고 해가지고 논 같은 농사도 못 짓고 폐충이 되고. 한때 장수마을로 손꼽히던 장전마을. 어쩌다 죽음의 마을이 된 걸까요? 주민들은 인근의 비료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과 폐수가 마을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말합니다. 그 물이 여과장치 없이 거의 거의 비가 오면은 저수지로 흘러들었고요. 이 공장은 그런 어떤 그 폐수 배출 시설에 대한 어떤 저희가 없습니다. 저수지에 고여있던 물이 마을로 지하수로 흘러들었습니다. 흘러들어서 전체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이 다 나왔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이 공장이 처음 들어올 때 이런 공장인 줄 알았겠습니까? 마을은 처참한 상황이에요. 공장은 주민들과 계속된 갈등을 빚었지만 2017년 4월 폐쇄되기 전까지 정상 가동됐습니다. 주민들은 직접 원인 규명에 나섰고 환경부는 주민들의 청원에 따라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담뱃잎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 물질인 TSNA,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이 비료 공장 생산시설과 장전마을에서 검출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비료 공장 내부 굴착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갖은 발암 물질을 포함한 불법 폐기물이 땅속에서 수백여 톤이 발견됐습니다. 파 물질은 폐기물이 매장되어 있던 식당 하부 등과 저수지 등지에서 검출이 되었고요. TSNA 같은 거는 사업장 내부하고 마을 정도에서 일부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 비료 공장은 2009년부터 2천여 톤의 연초박, 즉 담뱃잎 찌꺼기를 KTNG로부터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는 비료 공장이 퇴비로만 활용해야 할 연초박을 들여와 비료 원료로 등록하지 않은 채 여러 물질을 혼합해 유기질 비료로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로 만들기 위해서는 섭씨 380도의 고온에서 가열하게 되는데 이때 담배 연기와 같은 유해 물질이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 익산시는 해당 공장에 대한 15건의 행정처분과 6건의 형사고발 조치를 한 상황. 최초 민원 제기 후 약 18년 만에 첫 고발입니다. 역학조사 중에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진 겁니다. 아직 역학조사 안 끝났지 않습니까? 역학조사 중에 다 뛰어가고 다른 사람이 인수해버려갖고 다 이렇게 해서 은폐시키고 감추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을에 들어선 유해시설, 그리고 행정기관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긴 시간 고통받아온 장전마을 주민들. 이제라도 면밀한 조사와 함께 주민들을 위한 피해 보상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이달 초에 발생한 강원 산불로 인해 타버린 농기계가 1,900여 대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농기계 보험에 가입한 피해 농가는 채 1%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 농가는 모두 자부담으로 고가의 농기계를 새로 장만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피해 농가들의 농기계 신규 구입 부담이 너무 큰 만큼 정부가 피해 농가들의 농기계 구입 자금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산불로 농가들의 영농철 손발과도 같은 농기계가 대거 잿더미로 변하면서 농기계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택이나 농작물, 가축이나 시설에 대한 피해는 그나마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현행 규정상 농기계에 대한 지원 방안은 없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집계 결과 이번 산불 피해를 입은 농기계는 16일 기준 1,878대. 조사 초기에는 500대 내외일 것으로 추정됐지만 갈수록 피해 신고가 늘면서 피해 규모는 4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그나마 낫이나 호미, 삽 같은 단순 농기구는 제외한 수치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지만 가입 농가는 많지 않은 상황. 지난해 기준 농가들의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률은 전국적으로 8%에 불과하고 강원 지역의 가입률은 0.6%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피해 신고가 접수된 건수도 16일까지 단 7건에 불과합니다. 강원도는 대형 농기계가 또 포진돼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소형 농기계죠.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실제 사고 발생해도 수리비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다수의 피해 농가들은 현재까지 불타버린 농기계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재난으로 주택이 파손됐거나 작물이 피해를 본 경우 정부는 피해 주민에게 생계 구호 성격의 주거비와 복구에 필요한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작물이 피해를 봤을 땐 대파대와 농약대를, 가축이 죽었을 경우 입식비를 지원하는 식입니다. 축사나 농업시설 피해도 일정 부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농기계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농기계는 침수 등의 피해를 봐도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더구나 농기계 종합보험엔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등 농기계 12종만 가입할 수 있고 제초기 등 소형 농기계는 아예 보험 가입 대상도 되지 않아 농가들의 막막함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산불의 피해가 막대한 만큼 피해 농기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화재로 농기계가 전소된 경우 수리가 불가능해 새로 장만해야 하는 실정인데 트랙터 같은 대형 농기계는 가격이 1억 원을 훌쩍 넘는 등 농가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번 산불의 피해 복구를 자연재난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농기계 피해 역시 정부 차원의 지원 검토가 시급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용량이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 시기에 농기계 사고율도 가장 높아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농기계 사고의 대부분은 부주의나 조작 미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요. 영농철 안전한 농기계 사용법은 무엇인지 김아영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농기계 사고는 총 7,471건 발생해 7,066명의 인명피해가 생겼습니다. 특히 농기계 사고는 4월 758건, 5월 1,058건, 6월 774건으로 전체 사고의 34.6%가 농번기에 해당하는 4월과 6월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운전 부주의가 3,7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전수칙 불이행이 1,058건으로 뒤따라 전체 사고의 64.3%가 사소한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농번기에는 농기계 교통사고도 조심해야 합니다. 농기계 교통사고 역시 4월에서 6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사망률이 16.1%로 일반 교통사고 사망률인 0.4%에 비해 크게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겨우내 사용하지 않았던 농기계는 꼼꼼히 점검하고 엔진에 쌓인 먼지 등을 깨끗이 청소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농기계 사용 전에는 항상 각 부품의 상태를 점검한 뒤 노후하거나 손상이 있는 부품은 반드시 교체하고 교육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경운기나 트랙터 등의 농기계를 운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농기계로 도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안전교통수칙을 준수하고 경사지나 방향 전환 시 감속 운행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운기를 운전해서 일반 도로를 운행할 때는 방향 지시등이나 야간 반사판 등을 부착해서 운행해 주시는 것이 사고에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특히 음주에는 농기계 사용이나 운행을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또 농기계 운용 시 혼자서 운용하기보다는 2인 1조 등 주변에 항상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농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농기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일, 한 해 농사의 첫걸음입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정부가 올해 농식품 분야 벤처 창업 지원 규모를 크게 늘립니다. 농식품 분야 벤처기업의 창업뿐만 아니라 자금 지원과 판로 확대까지 전방위적인 정부의 지원 확대 방침이 발표된 겁니다. 정부의 농식품 벤처 창업 지원 확대가 농업이 미래 산업으로 발돋움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식품 분야 창업 지원 규모를 121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지난해 74억 원에서 47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36억 원 많은 94억 8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중 농촌 현장 창업 보육 사업을 통해 올해 227개 업체에 사업화 자금 2천만 원과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난해에는 97개 업체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식품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 지원 정책인 기술가치 평가 사업도 강화됩니다. 벤처기업들은 보유한 기술의 가치를 평가받고 그 가치를 토대로 자금을 투자 융자 받습니다. 이때 기술 평가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금 비중이 지난해 70%에서 올해 90%로 증가했습니다. 농산업체 판로 지원 사업 역시 강화됐습니다. 창업 7년 미만 농식품 기업이 입점해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판매관 마켓 영농학의 3호점을 최근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 신규 개소한 겁니다. 현재 이곳에는 71개 업체가 만든 448개 제품이 입점해 있습니다. 마켓 영농학의 1호점은 2016년 서울, 2호점은 2017년 부산에 문을 연 바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한 벤처기업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벤처 창업 R&D 바우처 사업 예산도 26억 2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1억 원 늘렸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이 미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 벤처 창업은 전통적인 농산업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여 농업의 미래를 키워나가는 분야입니다. 앞으로 농식품 벤처 창업 지원을 통해서 농업이 미래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농식품 벤처 창업 지원 확대를 통한 농업과 국산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고 지정환 신부의 빈소가 차려진 전주중앙성당을 찾아 유족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전수했습니다. 고 지정환 신부는 1967년 전북 임실에 국내 최초로 치즈 공장을 설립해 농가 생활 수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정부는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지역대학이 함께 추진하는 대학생 농산업 체험 캠프가 청년들을 농산업 창업으로 이끄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영농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갖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이 캠프는 기본적인 이론 교육을 비롯해 선도 농민에게 다양한 노하우와 창업 이야기를 듣는 사례 강의와 현장 체험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겨울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인삼 싹이 일찍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전문이병 등 인삼 병해충 방제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곰팡이에 의해 발생하는 전문이병은 인삼 재배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어린 인삼에 발생할 경우 줄기가 말라 죽어 더 이상 생장이 되지 않습니다. 도농기원은 올해 인삼 전문이병 초발생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가에서는 미리 약제 등을 준비해 인삼 싹이 올라오면 바로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3월부터 제주 지역에 적합한 고구마 품종 선발을 위한 실증 시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농기원은 다호미, 진홍미, 호감미 등 5개 품종을 파종한 뒤 5월 중 순을 채취해 삽식할 예정입니다. 또한 삽식한 품종의 수확기인 11월에는 농민과 농협 유관기관이 함께 설문조사와 시식 등 평가회를 개최해 제주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 보급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